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급 법칙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노벨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들이 결정이 되었더구만요. 보니까, 노벨 평화상에는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라는 총리가 수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100번째 수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00번째라는 것이 뭔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 총리가 수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에리트리아, 인접국의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 이름이죠. 항해를 하다 보면, 홍해를 항해하다 보면은 홍해에 딱 접한 나라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국경 분쟁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국경 분쟁이 오랫동안 20년 이상 있었는데 아비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것을 작년엔가 그쪽에 종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수상 이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비 총리의 수상 소식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단상 몇 가지가 사다트 안와르라는 이집트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으로부터 이집트를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주 독립운동가였고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중동전쟁, 아마 그쪽에 70년대 그때 이 중동전쟁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동전쟁을 이스라엘하고 4차에 걸쳐가지고 시리아하고 어떤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붙었던 거 아닙니까? 4차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졌죠.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다트 대통령이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사다트 안와르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런데 사다트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였고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사고의 바탕을 바꿀 수 없는 자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운명도 개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고의 바탕을 바꿀 수 없는 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운명도 개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한 지도자의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동의 평화를 오게 했던 것이죠. 아비 총리도 그죠. 총리가 집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그런 어떤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상 소식을 보니까 이게 떠오르는 것이 노벨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그쪽에 이 사업가죠. 사업가이면서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데 이 노벨상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이분의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재산의 94%든가요? 그것을 다 내 가지고 그 돈으로 이 노벨상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그죠? 이 사람이 유언을 하기 전해이든가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이렇게 부고장이 잘못 나가버렸다는 거죠. 잘못 나갔는데 거기에서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사에서 뭐라고 썼느냐,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이렇게 광고가 나갔다라는 거, 부고 소식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상인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진짜 거기에 대한 어떤 거죠, 참회랄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오히려 이 세상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94%를 내 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랄까요? 그때 동생이 죽어가지고 언론사에서 그런 오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 노벨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사라는 것이 그저 어떤 그런 우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참 진행이 되어진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꾸기도 하고 또 안 좋게 전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물론 전쟁의 반대말이 바로 어떤 이게 그 평화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사는 서로 반대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는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반대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하고 좀 반대 지점이 있는 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노자는 전쟁을 좋아했겠습니까? 평화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좋아했겠죠. 그런데 당시 노자가 도덕경을 쓰고 하던 그 시절에는 그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군웅들이 말이죠. 여러 어떤 이게 영웅들이 할거하던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경에도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군데군데 있습니다. 노자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주창하는 것은 무위자연이지 않았습니까? 뭔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은 그 좀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으로 일어난 자는 전쟁으로 망한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죠? 하여튼 이게 군병을 일으켜 가지고 일어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도덕경 29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천하신기 불가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는 이 아주 신비로운 신묘한 그런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위야,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자 폐지하고 집자 실지한다 그랬어요. 위자, 뭔가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는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집자 실지, 뭔가 집착을 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위자 폐지 집자 실지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록쿠크 법칙 70강입니다. 70강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도덕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덕경 30장과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자는 전쟁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덕경 3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성 이상내 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하다는 것은 어떻게 대하다 이런 것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상내로서 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상내 처지라고 했습니까?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가에 가면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죠. 전부 다 울고 말이죠. 그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내로서, 그죠? 어떤 상가의 그런 내로서 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31장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30장에 보면은요, 역시 어떤 전쟁에서 과의물경하고 과의물벌하고 과의물교하고 과의부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과는 어떤 과실이잖아요. 어떤 결과, 뭔가를 전쟁에 이긴 거죠. 그런 걸 얻었다 하더라도 물은 말물이잖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자긍심 이런 거거든요. 어떤 자기가 어떤 이게 과실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겼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긍지를 갖지 말고,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벌은 나아가 그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뭔가 자랑하는 거예요. 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뽐내는 거예요. 뽐내지도 말고, 그 다음에 과의물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어인 과의부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그 말의 부득이의
저게 시초가 어디서 나오냐면 도덕경에서 나옵니다. 이 부득이는 어떨 때 우리 부득이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득이는 내가 원치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이부득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것을 뭐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 뜻이 더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말이죠. 부득이하게 얻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거죠.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부득이하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죠 부득이하게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주로서 어떤 이게 국민들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이게 과이부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 또 어떤 최단화하라는 거죠. 이게 어떤 전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떤 이게 군주이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그런 그걸로 결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 손자병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을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고 싸움을 좋아해서는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 가능하면 피하고 서로 어떤 이게 조화롭게 그렇게 어떤 이게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그 군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리더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리더도 말이죠. 리더도 뭔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그좀 또한 명분을 이게 대의 명분을 잃으면 되지 않고요. 항상 대의 명분을 쫓아가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제 리더가 말이죠.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어떤 이렇게 뭐 자른다든지 누군가하고 어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그죠? 순리를 쫓고 그렇게 그런 삶을 그좀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쪽에 그 도덕경 30장, 31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그 이번 한 주도 이 부득이라는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더 어떤 큰 명분과 더 어떤 큰 조화 속에서 뭔가 큰 성취를 이루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길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